자, 72부터 74까지 질문한 문제. 일단 7번, 9번, 12번 세 문제. 자, 질문은 뭐야? 이 직선을 x축 대칭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y는 x 대칭을 한 후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게 3,1을 지나니까 지나는 점은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x축 대칭 먼저 해야 돼. 그럼 x축 대칭 시키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지, 그죠?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x축 대칭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y는 x 대칭을 해. 그럼 y는 x 대칭하면 이제 어떻게 돼? x는 y로, y는 x로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쓰면 ky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0. 그지? 근데 얘가 3,1을 지났는데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x 대신에 3, y 대신에 1. 그럼 k는 이렇게 되지. 그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맞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야. 내가 계산 잘못했다. 그지? 9번. 자, 9번은 한 번만 대칭하면 되겠네. 직선을 y축 대칭해. 그 y축 대칭한 후에 그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개수는 dr 갖고 우리가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개수들이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d랑 r이랑 구할 거거든? 그럼 d를 구해야 되는데 d는 원의 중심 0,1이지. 그죠? 그러면 0,1로부터 이 직선까지 점직거리 요거 d 계산해야겠지. 그죠? 그러면 d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분의 x 대신에는 딱 대입했고 y 대신에 1 대입하면 4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네, 그러면 얘는 분모는 25니까 5분의 5니까 d가 1 나오네. 그죠? 그러면 d는 1이고 r은 루트 5지. 그죠? 그러면 이거 d랑 r이랑 비교하면 r이 크네. 그죠? 그러면 d보다 r이 크면 그때 교점은 몇 개? 2개. dr 이거 되고. 자, 12번. 2차 함수인데, 그지? 이 2차 함수를 원점 대칭하고 그 다음에 또 x축 대칭해. 그럼 그 각각의 대칭을 두 번 한 후에 2차 함수식을 찾아서 a, -4는 지나는 점이니까 또 대입하면 돼. 그지? 그러면 자, 원점 대칭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그죠?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x 대입하고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지. 이렇게 돼. 그죠? 이게 지금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면 다시 y 대신에 x축 대칭 시키면, 그지? x축 대칭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 대신에 다시 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y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제 두 번 대칭한 2차 함수는 이렇게 된 거야. 맞지?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4를 지난다? 그럼 대입하는 거지. 그지? x좌표로 a 대입하고 y좌표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되겠네. 이렇게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보자.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인수분해 1, 2, 1, 7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최는 0이고 a 값이 2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a는 1 이렇게 되겠지. 양수 골라주면 됩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그 모기 윙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2차 함수야. 얘를 첫 번째는 원점 대칭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두 번 이동한 후에 최종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면 꼭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럼 그 꼭지점이 이 직선이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순서대로, 그치? 대칭하고 평행 이동시킨 후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지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는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 그럼 그걸 넣는 거야, 그지? 그 y의 부호를 바꿔주고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얘는 식을 구하는 것보다 그냥 꼭지점만 필요하니까 꼭지점 갖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 자, 그러면 다시 뺏겨봐. 지금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지. 그럼 우리가 꼭지점을 따냈다는 건 얘는 지금부터는 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점의 이동을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데 원점 대칭하면 얘를 원점 대칭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지. 그러니까 x 부호 바꾸고 y 부호 바꾸면 a, 4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2만큼,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이니까 그대로 2 더하고 4 더하면 돼. 그러면 2 더하면 x 좌표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 y 좌표 4였는데 4 더하면 8 되겠지. 얘를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그제? 그러면 y 좌표랑 x 좌표 대입해봐. y는 8 들어가고 x 대신에 a 플러스 2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 그러면 a 플러스 1이니까 a는 이렇게 돼. 그래? 꼭지점 따갖고 하면 된다. 25번. 자,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건데, 그지? 문제의 차이점은 뭐야? 여기엔 지금 좌표 평면이 없다. 그지? 그러면 좌표 평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갖다 대야 뭐 길이도 알 수 있고 좌표도 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이 원점이 되도록 x축과 y축을 이렇게 놓는 거지. 자, 이걸 우리는 x축으로 하고 얘를 y축으로 해서 좌표 평면이 필요할 때는 좌표 평면을 갖다 놓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 우리는 원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좌표가 정해졌지, 그죠? 요 A라고 하는 점 Y축에 있는 점이고 요 길이가 400이니까 A점의 좌표는 0,400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B점의 좌표는 요 길이가 800이고 요 길이가 200이니까 B점의 좌표는 800,20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점은 지금 X축 위에 한 점이야.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AB 더하기 BP, P가 여기 있으면 AB 더하기 BP. 그치? 그럼 최소 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움직이는 점이 P가 X축 위로 움직이면 B든 A든 둘 중에 한 장을 X축 대칭시키면 돼. 그치? 그럼 우리는 B를 움직일까? 얘를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을
B 다시다 라고 하면 X좌표는 똑같고 Y의 부호가 바뀌잖아. X축 대칭시키면 그지? 그러니까 80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남아있는 요 A점과 대칭 이동한 요 B 다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길이 A점과 B점 사이에 B 다시 사이에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 그지? 그러면 X에서 X 빼면 800 그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빼면 600 제곱의 루트 저거 계산하면 최소값이 될 거고. 이제 자 계산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면 되고. 26번 자 얘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25번으로 돌아가면 이 최소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얘가 몇 컴마 몇이야? 저 P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걸로 이제 하나 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지, 그죠? 그러면 A점이고 B점이고 Y축의 점 P 자 그림 나타내 보면 1사분면에 있잖아, 그죠? 그럼 1,5 여기가 A점이고 3,1 자 여기가 B점이야. 근데 요 점 P는 Y축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더하기 BP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AP지 이게 BP지. 이번에는 Y축 위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두 점 중 한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야 되는 거잖아. 움직이는 점이 Y축 움직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A 움직일까? A를 Y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봐.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어.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러면 대칭 이동한 점과 남아있는 이 점 B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최소 길이야. 그러니까 최소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가 답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최소가 될 때 이 점 P 얘가 몇 컴마 몇이야? 저 P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니? 이 P점은 A-B를 포함하는 직선의 Y절편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알면 A-B를 포함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에 Y절편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하고 3,1이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1, 2, 3, 4 중에 3번이지. 두 점의 좌표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X에서 X 빼면 4분의 Y에서 Y 빼면 마이너스 4 지나는 한 점 이할래. X는 빼고 Y는 더해라. 그럼 이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 5 더하면 4. 그러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리는 이 직선의 Y절편이 P점이야. 그럼 이 Y절편 몇이야? 4지. 그러면 0,4가 그 P점인 거 아니냐. 그지?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는 거지. 최소 길이가 아니고 그 최소 길이가 되면 점 P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집합 11번하고 20번. 자, 11번은 뭐야?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 0, 1 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조건제시법이야. 그치?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나와 있을 때 그걸 파악하는 거.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뭐 A라는 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바라는 걸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쓰는 얘기들을 정해놨다 했잖아. 근데 요 바 왼쪽에는 원소의 형태고 바 오른쪽에는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얘를 봐봐.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라는 애야. 그럼 그 X라는 애는 이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을 해석해야 되지 않냐? 그럼 조건이 뭐냐?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부등식에서 배운 내용 갖고 생각해야 되지.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이걸 만족하는 X를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X는 정수라는 또 디테일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은 1.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으니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A를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다. 그치?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X라는 애가 원소래. 조건은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자, X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얘를 쪼개봐. 하나는 뭐야? X를 제곱하면 1보단 작아야 돼. 또 X를 제곱하면 1이어도 돼. 근데 정수야. 그러면 정수들 중에 제곱해서 1이 되는 이거는 X는 뭐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정수들 중에 제곱해서 1보다 작은 거 이걸 만족하는 X는 뭐 있어? 0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0 나왔고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1 나왔으니까 역시나 얘도 맞는 거지. 저렇게 표현하면 저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마이너스 1, 0, 1이다. 디귿은 자, 조건 제시법이야. 그지? X 형태 조건이고요. 그럼 조건은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있는데 0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자, 20번 옳게 계산해보자. 자, 요거 괄호하고 앞에 n이 붙으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원소의 개수야, 그치?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그걸 빼래. 그러니까 기억은 옳게 계산한 건 0이어야 돼. 틀렸어. 그냥. 니은은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는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지? 공집합은 얘를 단독으로 써야 공집합이야. 이 기호가 이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한 개 원소인 거야. 응?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한 개잖아. 그럼 NA는 얼마겠어? 1이겠지. 틀린 거야. 이제 자, 집합 B는 또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다. 그지? X라는 애가 원소다. 조건은 이걸 만족한다. 그러면 K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제곱하면 X는 그때 1 나오지. 1을 집어넣고 제곱해도 1이지. 그럼 얘는 원소가 1밖에 없네. 그럼 집합 B를 조건 제시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를 나열하면 이거야. 그럼 NB는 한 개지. 집합 B 원소는 한 개. 그래서 디귿만 맞나? 그지? 그래서 요게 맞는 얘기들인 거. 됐지? 이제 집합. 진도전. 지금 우리 책 순서랑 쌤이 보고 지금 빠짐없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책이랑 순서를 좀 보면서 할 거라서. 자, 부분 집합. 이제 또 집합의 새로운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집합이 있었을 때 그 두 집합끼리 어떤 관계가 성립하면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자,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집합 두 개가 있는데 A, B 두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 중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게 부분집합을 정의하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건데, 자, 너네들 집합이 지금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집합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뒤에 나오는 명제가 또 어려워져.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지금 한 단원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 나오는 명제까지 연결될 거니까 쉬우면 쉬운 대로, 조금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진 대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거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야. 그리고 집합 B의 원소가 1, 2, 3, 4, 5야.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1 있지, 2도 있지, 3도 있지.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원소가 이렇게 집합계에 다 속할 때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A 아니야? 그럼 그 A라고 하는 애는 집합 B 안에 포함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이랬을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의 원소는 1, 2, 3인데 B는 1, 2, 3 말고도 4하고 5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B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B라는 집합 안에 A가 완전히 쏙 들어가 있지? 그럼 A는 B에 우리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기호로 A라는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이 기호를 쓰는데, 영어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틀릴 때가 있어 가끔. 포함하다. 그게 C잖아. 첫 스펠링이. 그지? 그래서 이거 C를 가지고 만든 기호야. 됐지? 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 그럼 이런 건 어때? 만약에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야. 근데 집합 B는 2, 3, 4, 5라고 해봐. 그럼 이때는 포함이 되니?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2, 3. 그치? 근데 뭐가 없어? 1은 없지. 한 개라도 포함되지 않는, 속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그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어. 한 원소라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생기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집합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또 낫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이해했지? 그럼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는, 자, 요거 컨테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는 건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읽으면 돼.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이거야. 또 다른 의미로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이 컨테인 기호다 라고 하는 건 포함된다라는 뜻이랑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 돼. 얘를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읽어줘도 되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어줘도 돼. 알겠지? 그리고 포함되지 않을 때는 낫의 의미 이렇게 돼. 그럼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 원소의 관계. A는 원소를 1, 2, 3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2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쓴다 해서. 그지? 그러면 이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이 엘리먼트는 입이 큰 쪽으로 벌려져서 원소보다 집합이 큰 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집합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컨테인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입을 벌리는 방향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잖아. 큰 집합 쪽으로 입을 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컨테인만 써서 이걸 이렇게 쓰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B를 여기다 쓰면 이렇게 쓰는 건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더 큰 집합이잖아. 얘가 포함이 되고 있는 작은 애잖아. 그러면 작은 애가 아니라 큰 쪽으로 입을 벌려야 돼. 그럼 얘는 큰 거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벌리면 얘가 작은 애고 얘가 큰 거니까 이건 안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엘리먼트든 컨테이니든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기호를 써줘야 된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엘리먼트는 집합 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는 거고 집합 대 집합일 때는 큰 집합 쪽으로 입을 벌리게 써주는 게 맞는 거다. 알겠지? 그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부분집합이다 라고 정의해. 됐지? 그러면 부분집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 봐볼래? 자, 이 표현은 뭘까? 이 표현. 얘는 공집합. 얘는 A라는 임의의 집합. 임의의 집합이라는 게 얘는 원소가 어떤 것을 일단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우리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에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까? O 아니면 X. 정의 갖고 생각하는 거야. 정의가 뭐야? 포함이 되고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포함하고 있는 집합에 모두 다 속해야 돼. 그럼 그게 부분집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원소가 없지. 그럼 얘는 원소가 없는 애니까 예를 들면 A가 이렇다 쳐봐. 공집합은 이 A라는 집합에 그럼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느 집합에든 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원소가 없는 애이기 때문에.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만 되는 게 아니고 집합 B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가 맞을까 틀릴까?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지. 같은 집합이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A는 A의 부분집합이고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맞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겠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어떤 집합이든 간에. 그러면 야 이것도 되냐 얘들아? 이것도 되겠지. 원소 하나도 없고 원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도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A는 A의 부분집합인 거고 B는 B의 부분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부분집합의 성질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포함 문제 봐봐.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자, OX 맞을까 틀릴까?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C가 B를 또 포함하면 자 봐봐. 벤다이어그램 요거 그림 어떻게 그리면 돼? A를 집합 B에 쏙 들어가게 그리면 되지. 그럼 이게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C라고 하는 집합은 또 B를 포함한대. 그러면 B가 집합 C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집합 C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은 C에 포함되니? 쏙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 맞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본 거야. 자, 그러면 1, 2, 3, 4, 5, 6. 자, 이거 좀 한번 같이 봐볼까? 자, 봐봐. 자, A라는 집합이 2, 5, 7, 10. 자, 원소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는데 1번부터 하나 순서대로 가볼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 아니냐를 쓰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어. 근데 이 왼쪽에 써져 있는 집합은 원소로 뭘 갖고 있어? 7을 갖고 있지. 그러면 얘가 가진 원소는 A에 속해 있지. 그러니까 요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맞지. 자, 밑으로 내려가면 또 헷갈리는 게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하는 거야. 자, 2번은 5하고 8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네. 우리는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는 포함이 되려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야. 그죠? 그러면 5 있어. 8은 A 없어. 그러면 8이라는 원소를 A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 5, 8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은 2에 포함될 수 없어. 부분집합 아니야.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하준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 10. 자, 원소 7 있어. 10도 있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 두 개는 A가 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 부분집합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해볼 수 있겠지?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 오른쪽으로 가서 자, 오른쪽에 10번 좀 봐봐. 10번 보면 자,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나타내고 바로 원소 나열할게. 집합 X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라고 했고, Y는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원소래. 자, 봐봐. 그러면 10번에서 X가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이거 뭐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면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지? 근데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지. 이게 집합 X의 원소들이야. 원소를 찾아보면 Y는 X제곱은 1이래.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럼 X가 Y에 포함되는지 Y가 X에 포함되는지는 우리가 원소들을 봐야 되는데, 그지?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원소, Y의 모든 원소는 X에 다 속해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Y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풀어봐. 그 페이지 87페이지 좀 풀고 88페이지도 풀 건데, 풀 수 있는 거는 일단 17번까지는 풀어봐.
17번까지는 18번부터 24번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18번부터는 좀 같이 또 설명을 듣고 할 건데, 자, 봐봐. 지금 원소 A하고 B를 갖고 있는 이 집합이 있는데 얘한테 포함될 수 있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집합한테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부터 한 개씩 한 개씩 늘려갈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이거 성립하지.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뭘 생각한 거냐면 포함되는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제일 작은 건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럼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 늘리면 원소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니? A. 이 집합은 얘한테 분명히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원소가 또 뭣도 있어? 한 개짜리는 B도 있지. 그러면 이 집합도 B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 A,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지. 그럼 원소가 빵 개인 거, 한 개인 거 더 이상은 없어. 그러면 최대는 또 원소를 하나 늘리면 두 개짜리가 있겠지. 그럼 두 개짜리는 자기 자신이 되겠지. A, B는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맞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들아, 요 A,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칠판 보면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맞지? 얘도 부분 집합이지, 얘도 부분 집합이지, 얘도 부분 집합이지, 얘도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 써주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것부터 구하고, 한 개짜리 구하고, 두 개짜리 구하고, 자기 자신까지 가면 끝난 거야. 얘가 A, B를 갖고 있으니까 두 개 가서 A, B까지 가면 더 이상은 못 만드는 거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시작과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A, B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돼.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자. 이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만들면 뭐 있어? 첫 번째는 공집합. 공집합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뭐든 상관없어. 알겠지? 이렇게 써도 맞는 거고 이렇게 써도 맞는 거. 이번엔 이렇게 써서. 그 다음은 자기 자신. 그럼 얘한테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이렇게 두 개. 그치? 그럼 원소의 개수가 또 늘어나서 마이너스 2랑 2, 20번. 마이너스 2랑 2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집합 만들면 첫 번째는 뭐야? 원소 빵 개인 거,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는 마이너스 2, 또 2. 또 하나 늘리면 자기 자신 나오지? 그럼 자기 자신에서는 끝내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를 갖는 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은 이렇게 4개가 전부야. 그치?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이제 좀 늘어난다. 그러면 21번 보면 5 이하의 홀수. 자, 써봐. 5 이하의 홀수가 뭐이니? 1, 3, 5. 자, 이제부터 개수가 늘어나. 한 단계 올라갈 거니까 봐. 얘에 속하는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거 공집합. 그 다음에 한 개짜리는 몇 개 나오겠어? 1만 갖는 거, 3만 갖는 거, 5만 갖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가면 1, 3, 1, 5, 3, 5. 맞아? 1, 3, 또 1, 5, 또 3, 5. 두 개짜리 다 찾았지? 그럼 세 개 가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거기가 마지막이 되겠지?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 세면 8개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다음 페이지에는 쉽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공식을 또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부분 집합을 다 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면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은 빵개부터 원소 개수 1개짜리, 2개짜리 최대는 자기 자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1개씩 늘리면서 만들어주면 돼. 막 뒤죽박죽 만들지 말고. 그러면 1개든 2개든 안 맞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원소의 개수를 차근차근 1개씩 늘리면서 찾아. 빵개, 1개, 2개, 3개. 됐지? 자, 그렇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이미 뒤에서 나온 얘기가 또 나와버리는데 자, 그럼 계속 잘 들어봐. 이거랑 뒤에 90페이지하고 연결해서 그걸 먼저 할게. 88이랑 90이랑 자, 그럼 이제 한 스텝 또 더 나가보자. 더 나간다는 게 지금 뭘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냐면 22번 보면 22번 보면 A 집합 연산은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집합 중에 원소 0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래. 자, 잘 봐야 돼. 지금 조금 아는 것 같다고 풀고 있으면 놓친다. 자, 생각해봐. 원소의 개수가 얘는 몇 개였어? 2개였어. 그랬더니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였어? 총 4개가 나왔어. 맞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였지. 그랬더니 부분 집합은 2개 나왔지. 원소가 1개인 애는 부분 집합이 2개 나왔어. 얘는 2개니까 똑같이 4개 나온 거 여기 똑같지? 얘는 원소가 3개지. 자, 원소가 3개였더니 부분 집합이 8개 나왔어. 규칙성을 찾으러 갈 거야. 자, 여기다 써볼게. 원소가 1개짜리 부분 집합은 총 2개가 나왔고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걔는 총 부분 집합이 4개가 생겼고 원소가 3개짜리는 부분 집합이 총 8개가 생겼다. 그러면 자, 규칙성을 누가 찾니? 원소가 10개면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1번화 시켜서 그렇다면 원소가 n개면 부분 집합은 얼마만큼 생길까? 2n제곱. 찾았어? 자, 그게 왜 그럴 거 같니? 왜 그럴 것 같아? 자, 여기 와봐.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 거.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일단 이 n제곱이라는 거 찾아냈는데 저게 왜 저렇게 나오냐면 얘는 원소를 지금 1하고 3하고 5하고 3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 우리는 원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담으면 그게 부분 집합이야. 예를 들면 1을 하나 가지고 오면 1을 얘한테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잖아. 원소 2개 가지고 와서 1하고 3 가지고 오면 얘도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지. 그러면 원소 하나당 생각해봐. 요 1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원소 1 넣을까 말까? 원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지. 맞냐? 그러니까 1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원소 3의 경우의 수는 넣을까 말까? 얘도 2가지. 원소 5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근데 너네 이건 경우의 수로 생각해봐. 내가 곱했지. 곱했다라는 건 연속되는 사건이잖아. 1을 넣고 빼고 그리고 3을 넣고 빼고 그리고 5를 넣고 빼고. 그러니까 이 13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세제곱이 돼. 근데 이 3이라는 게 뭐냐? 원소 개수 아니냐? 이해했어? 어? 그래서
원소가 한 개면 그 부분집합은 2의 1제곱개만큼. 원소가 두 개면 부분집합은 2의 2제곱개만큼. 원소가 세 개면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개만큼. 그러니까 원소가 10개면 얘는 2의 10제곱개 1024개의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n개면 2의 n제곱개만큼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거.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일로 가봐. A의 원소는 3개야. 그러면 A의 모든 부분집합은 A의 모든 부분집합을 만들면 총 몇 개가 생길 것이다? 2의 세제곱개니까 총 8개가 생길 거야. 근데 그 8개를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0이 포함되는 걸 고르기에는 8개만 할 만한데, 만약에 원소가 5개야. 그럼 걔는 부분집합이 32개지. 그럼 32개를 만들어 놓고 0이 포함되는 거 1개, 2개, 3개 셀 수 없잖아. 그거 언제 할래? 그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원소 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일단은 그냥 만드는 방법은 한번 보여줄게. 3개니까 할만하단 말이야. 그럼 난 A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만드는 거지. 공집합, 원소, 1개짜리, 왜 이래? 원소 1개짜리. 다 만드는 거야.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그럼 이게 8개.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0이 들어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개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할 만해, 그지? 근데 이걸 더 수학적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야. 그게 90페이지랑 연결. 자, 이 A의 모든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세제곱개야. 근데 0을 포함하는 걸 만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포함하면 되냐면, 잘 봐. 원래 이 A집합의 원소 중에 마이너스 1하고 1 남겨놓고 0을 밖으로 빼놔. 0을 빼놔. 0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포함해야 되는 원소 0을 밖에 빼놨어. 그럼 남은 원소는 A집합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남았지.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 4개가 생기겠지. 그 4개를 직접 만들어 줄 테니까 봐봐. 첫 번째는 공집합, 두 번째는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엔 2개짜리 자기 자신. 이렇게 4개지. 맞지? 근데 여기엔 지금 0이 없지. 근데 우리는 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빼놓은 0을 이제부터 요 0 없이 만든 요 부분집합에다 0을 넣는 거야. 그럼 넣어볼게. 얘한테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4개랑 똑같아져.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그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만드는 부분집합과 같아져. 지금 우리가 찾은 이 4개가 다 써놓고 0 있는 거 고르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찾을 수는 없다고.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어떻게 다 쓰고 거기서 0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계속 봐봐.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지금 0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라는 걸 물어봐서 이렇게 4개야 라고 우리는 구한 거잖아. 반대로 0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야. 포함해야 되지 않는 원소가 0이라면 똑같이 0을 빼놔. 그럼 0을 이렇게 사이드에다 이렇게 빼놓은 거야. 그러면 0이 아닌 나머지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 제곱계니까 4개가 생길 것이고, 그 4개를 하나하나 쓰면 공집합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0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0을 빼고 만들었더니 이렇게 4개는 0이었지. 그럼 몇 개일까? 4개야. 0이 없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야? 포함을 해야 되는 원소든 포함을 하지 않아야 되는 원소든 그 원소를 빼고 나머지 원소들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놓고 0을 포함해야 된다면 거기엔 0을 넣으면 되는 거고 0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면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포함을 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거 빼고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답이지. 포함을 해야 되면 넣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포함을 하지 않으면 안 넣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자. 자, 잘 봐.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1부터 7까지 있어. 그러면 이 A의 문제는 이거야.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 3은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총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어. 포함해야 되는 원소랑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원소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래? 포함을 해야 되는 원소 1, 3 포함을 하지 않아야 되는 원소 6 그러면 얘네들 그냥 다 빼. 그럼 여기 옆에다가 1, 3, 6 이렇게 사이드 빼면 남은 원소는 2, 4, 5, 7이야. 됐지? 그러면 이 2, 4, 5, 7 원소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야? 총 몇 개야? 2의 4제곱이니까 16개지. 그러면 그 16개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총 16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돼? 1, 3은 포함해야 되고 6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6은 안 넣고 나머지 1, 3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1, 3을 포함하고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되겠어? 16개겠지. 이해했냐? 원소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않든 그 원소 빼고 만들면 돼. 그게 결론인 거야. 원 빼서 만들어 놓고 포함해야 되는 원소들은 넣었다 치면 되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 원소는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했지? 그게 지금 88페이지에 22, 23, 24랑 우리 지금 90페이지에 대한 얘기랑 91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해. 자, 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그때 풀면 돼. 자, 설명 안 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해서 빠진 부분들을 설명할게. 자, 서로 같은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 두 집합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라는 건 뭘 만족했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정의하냐면 A는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도 A에 포함돼. 서로가 서로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거야. A도 B의 부분 집합인데 B도 A의 부분 집합. 이걸 만족하는 집합은 두 집합이 서로 우리는 같은 집합이다라고 정의해. 서로 같은 집합들끼리만 이걸 만족해. 서로 같지 않으면 얘가 맞으면 얘는 틀려. 얘가 맞으면 얘가 틀려.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국어적으로 얘를 얘기하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만 같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지? A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2개야. 집합 B의 원소는 3, 4야. 그럼 얘도 원소 2개고 얘도 원소 2개인데 얘네들은 같지 않아.
그제? 그러면 개수가 같으면서 종류까지도 같으면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지. 얘는 얘한테 포함되고 얘는 얘한테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 이건 정의야.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면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인데 같은 집합이었을 때만 이게 성립해. 그리고 원소가 같고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모두 같았을 때는 반드시 집합은 같아져. 됐지? 자,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 별거 아니야. 진, 부, 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냐면 전체 모든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대. 자, 봐봐. A라는 집합의 원소를 1, 2 원소 2개 잡았어. 그러면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면 총 몇 개야? 4개지. 2의 제곱개잖아. 그럼 그걸 구해보면 공집합, 원소 1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은 2의 제곱개야. 그러면 2의 요만큼이 전체 부분 집합이지. 4개. 근데 그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래. 그러면 지금 이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고 이렇게 4개였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 이거 빼라는 거야. 그러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기. 요게 자신이야, 자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이해했지? 어려울 거 없어. 모든 부분 집합 중에 전체 부분 집합 중에 자기 자신 그걸 뺀 나머지 얘네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하나 빼면 그게 진 부분 집합이다. 그 하나는 자신이다. 됐지? 자, 그러면 88, 89 일단 88, 89까지 한번 풀어볼까? 88에 22부터 이어서 풀고 89페이지도 설명 다 됐고 이거 쉬는 시간에는 괜찮은데 공부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풀 거야? 얘는 이제 우리 책에는 없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어도 홀수를 적어도 1개라는 건 이건 1개 이상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홀수는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3개나 있어. 그러면 우리는 홀수가 지금 여기에 3개가 있다는 건 약 1개만 포함하는 것도 있지. 그럼 3만 있는 것도 있고 5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있고 7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있겠지. 근데 2개는 3, 5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3, 7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5하고 7을 가질 수도 있지. 3, 5, 7 3개를 다 가질 수도 있지. 그럼 이거 개빡세게 풀려면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첫 번째 3만 가지고 있는 거 3번. 두 번째 너무 많다 이걸로 쓴다. 그지? 두 번째는 원소 5만 가지고 있는 거. 세 번째는 7만 가지고 있는 거. 네 번째는 3하고 5 가지고 있는 거. 다섯 번째는 3하고 7 가지고 있는 거. 여섯 번째는 원소 5하고 7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은 3, 5, 7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다 계산해서 이거 다 넣으면 답이야. 너무 빡세다. 언제 다 하네 저걸. 그치?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를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경우의 수 이런 거 배웠을 때 여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여사건이라는 건 뭐야? 원래의 사건을 제외한 반대되는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잖아. 자, 예를 들면 봐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의 두 눈이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무식하게 구하면 이거 아니니? A라는 주사위랑 B라는 주사위랑 두 개가 있었을 때 A가 1 나오면 B는 2, 3, 4, 5, 6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죠? 그 다음에 A가 2 나오면 1, 3, 4, 5, 6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다 세겠지. 그러면 그렇게 세면 그게 몇 개야? 30가지야. 근데 이렇게 이거를 6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하면 5개씩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뭐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니? 서로 다른 눈이 나온다의 반대. 여사건은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지. 그럼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1, 2, 3, 4, 4, 4, 5, 6, 6, 6가지.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는 현명하지. 이해했어? 얘를 여사건의 관점으로 좀 봐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 그럼 그 32개 중에 우리는 뭘 빼는 게 현명할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졌다를 부정하면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들을 제거하면 남은 집합에는 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들어있다는 거 아니냐? 이해했어?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2, 5제곱개고 그러면 홀수가 없는 짝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짝수들로 만들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3, 5, 7 홀수를 제외하면 4하고 6하고 이렇게 짝수들 두 개만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겠어? 4개겠지. 2의 제곱개. 그래서 그걸 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유형이야. 전체에서 여사건을 생각해. 홀수가 한 개 이상이다. 그럼 하나도 없는 것에서 그걸 제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건 이제 우리 책에는 없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유형의 문제야. 자, 그럼 이제 집합 연산. 집합이 지금 양이 좀 많다. 자, 연산에서는 집합끼리만 하는 연산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는데, 합집합, 교집합. 자, 첫 번째는, 자,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집합에서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데 그걸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차집합이라는 것도 빼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합집합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기호로는 얘를 요렇게 U자 모양으로 써. 저게 합집합 기호야.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한다라는 건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정의하는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합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X바, 원소는 X라는 애야. 근데 그 X라는 애는 어떤 X냐? 집합 A의 원소이던가 또는 집합 B의 원소들이야. 이게 합집합의 정의야. 요 연결어를 좀 잘 봐놔야 돼. 또는이야.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걸 우리가 합집합이다라고 한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이야. 집합 B의 원소는 3, 4, 5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A와 B의 합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A에 있는 모든 원소들과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말 그대로 그냥 합치면 돼.
그러면 합치면 1, 2, 3은 다 있어. 그럼 하나만 쓰면 되겠지. 4, 5. 이게 합집합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해 줄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집합 A의 원소들하고 집합 B의 원소들을 쓸 건데, 여기는 지금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지. 그럼 이건 A와 B에 있는 공통 원소를 쓸 건데 3이 지금 둘 다 있지.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면 여기다는 3 쓰고 A 동그라미 1, 2, 3이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 1, 2 들어가겠지. B에는 3, 4, 5니까 3 빼고 4, 5는 여기 들어가겠지. 됐냐?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했을 때 A에 속하는 원소랑 B에 속하는 원소들을 싹 다 합쳐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애들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들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1, 2, 3, 4, 5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은 이렇게 돼. 그래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일단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조건 제식으로 표현하면 연결과 얘 또는이야. 나머지는 그리고야. 얘만 또는이야. 알겠지? 그리고 집합 A와 집합 B를 합집합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랑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합치면 된다. 그렇게 합집합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 자, 교집합의 기호는 합집합을 위아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교집합의 기호야. 기호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A와 B의 교집합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정의하기를 X라는 애가 속한 원소인데 그 X는 A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B 집합의 원소다. 이게 교집합의 정의야. 얘는 연결어가 그리고야. 그럼 이걸 조건제시법을 해석해보면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 X라는 애는 A 집합의 원소고 그리고 동시에 B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네. 그럼 이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 두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공통 원소지. 그걸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써보면 집합 A의 원소는 1, 2, 3이야. 집합 B의 원소는 3, 4, 5야. 그리고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려서 속하는 원소들을 써보면 1, 2, 3, 4, 5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러면 A와 B의 공통인 원소는 여기 있는 애라는 얘기지. 여기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교집합의 원소지. 또 표현하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공통 원소는 이렇게 3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집합의 원소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집합끼리만 하는 연산이 정의가 돼. 우리가 수끼리는 합이나 교집합이나 이런 거 연산 정의를 못 하잖아. 집합끼리 합집합 정의, 교집합의 정의. 교집합은 그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공통 원소들을 가지고 만드는 집합이고, 합집합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집합들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합쳐버리면 그게 합집합이 된다. 근데 또는과 그리고라는 이 연결어는 잘 이해해야 돼. 또는은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하거나 그 애들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들어가는 거고, 교집합은 그리고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공통인 원소만 들어가는 거에 교집합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집합끼리 서로서는 우리가 수에서도 서로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에서 서로서는 뭐였어? 수. 예를 들면 수에서 서로서는 2하고 3은 서로서다. 4하고 5도 서로서다. 6하고 7도 서로서다. 맞지? 9하고 10도 서로서다. 그럼 수에서 서로서는 뭐니? 최대 공약수가 1인수들이지. 이해해서? 그건 수에서 서로서야. 그러면 집합에서 우리가 서로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를, 자, A, B 두 집합이 있었을 때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
이걸 만족하는 A, B 두 집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집합 A, B는 서로소다라고 정의한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두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걸 표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A랑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이지. 그럼 저런 두 집합은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데 뭐 표현하면 A 집합의 원소는 1, 2고 집합 B의 원소는 4, 5라고 하면 얘네들 사이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겹치는 동그라미가 없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A에는 1, 2, B에는 4, 5. 이런 집합을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의 서로소의 정의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됐지? 자, 그게 지금 98, 99에 있는 얘기네. 자, 98, 99만 한번 풀어보자. 자, 100페이지 집합의 연산 법칙 해갖고 이제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뭔지는 알고 있지. 수나 식에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또 분배 법칙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집합에서도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기호들을 봐봐. 합집합이지, 교집합이지, 합집합, 교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합집합에서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거고 교집합에서 결합 법칙 성립한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예를 들면 봐봐. 하나,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서로 위치가 교환됐는데 같다. 그럼 그게 교환 법칙이잖아. 자, 이렇게 했었을 때 A랑 B랑 합집합하면 이거 되지. 근데 얘를 가지고 똑같이 A, B 이렇게 있는데 B랑 A를 합집합하면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이게 같은 거야. 그지? 그다음에 집합 설명 처음 들어갈 때 벤 다이어그램은 증명을 하는데 많이 쓰인다라고 했잖아. 얘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이랑 얘를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이 같으면 얘랑 얘는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환 법칙, 교집합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은 뭐야? 수학에서 결합은 계산의 우선순위야. 이거 합집합 먼저 계산하고 그 집합이랑 다시 C를 합집합하라는 거고 B랑 C를 먼저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A를 합집합하라는 거고 세 개짜리는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A랑 B를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C를 합집합하고 B랑 C를 먼저 합집합하고 그럼 얘를 그릴 때 세 개짜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A, B, C.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놓고 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A랑 B를 먼저 합집합하래. 그럼 우리 A랑 B랑 합집합하면 여기 속하는 거 이거 다 칠하면 되잖아. 이게 A랑 B랑 합집합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노란 집합이랑 다시 C를 합집합하래. 그러면 C도 이렇게 합치면 전 영역이 다 칠해져 있어. 됐지? 그럼 이제 여기 가볼까?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하래. 그럼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하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다가 다시 걔랑 A를 합집합하래? 그럼 다시. 자, 모든 영역이 빠짐없이 다 칠해져 있어. 그지? 그러면 이건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당연하게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증명일에 중요한 건 별로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 성립한다. 됐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식에서 분배나 좀 비슷하게 가면 돼. 얘는 지금 뭐냐면 A의 교집합을 요렇게 B랑 C한테 분배를 해준다 생각하고 분배해서 펼치면 돼. 자,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3 곱하기 5 플러스 2 이런 수를 우리가 분배한다 쳐봐. 그러면 우리는 요 3 곱하기를 이렇게 5랑 분배해서 3 곱하기 5라고 쓰지. 그 다음에 이 중간 연산은 요 플러스가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분배되는 건 이렇게 쓰지. 수나 식에서 우리가 분배하듯이 이걸 똑같이 하면 돼. A 교집합을 B랑 분배하면 A 교집합 B가 돼. 자, 중간연산은 얘가 왔지. 중간연산은 요 합집합이 가는. 그 다음에 A 교집합을 C랑 분배하면 이렇게 돼. 수와 식에서 분배하듯이 집합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분배를 하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얘는 이번엔 A 합집합을 B와 C한테 분배하는 거. 그럼 첫 번째 분배하면 A 합집합 B 중간연산은 교집합 A 합집합 C. 하나만 해볼게. 이게 과연 맞는지. 자, 요거 첫 번째 거 보면 좌변은 A 교집합에 B 합집합 C였고, 그지? 우변은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합집합하는 게 과연 같은지. 자, 봐봐. 좌변에 원소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디에 속하느냐고 한번 나타내볼게. 자, B하고 C를 합집합하지. 괄호안을 먼저 하는 거잖아. 이게 이거지. 그거랑 A 색칠할게. 그러면 우리는 뭐야? 노랑이랑 보라랑 교집합이면 겹치는 거지. 그러면 노랑이랑 보라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니?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냈을 때 같은 부분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 B, C. 자, 먼저 A와 B의 교집합을 색칠할게. A와 B의 교집합은 이렇게지.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지. 응? 근데 그걸 합집합하래. 합쳐. 그리고 노랑이랑 보라랑 합치면 간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 번씩만 색칠하는 걸 확인해 보면 또 좋은 경험이 되겠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써먹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럼 이제 분배 법칙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일단 26 오른쪽에 있는 거 26하고 29하고 요걸 한번 봐볼게. 자, 봐봐. 자, A가 2, 4, 5, 7이고 B가 1, 2, 6, 7이고 C가 0, 1, 4, 7이다. 첫 번째는 A와 B의 합집합 C. 자, 이건 이제 뭐 확인하려는 거잖아.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A 합집합에 B 합집합 C. 자, 한번 보여줄게.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실제로 A, B, C 세 집합이 이랬을 때 이건 결합된 거잖아, 그지? A, B를 결합한 거고 얘는 B, C를 결합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 같다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야?
A와 B 합집합. 그러면 얘랑 얘랑 먼저 합집합의 원소. 그럼 다 때려 넣는 거야. 그지? 1, 2, 4, 5, 6, 7이냐? 이게 A와 B 합집합이지?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C 0, 1, 4, 7. 그러면 0이 없고 1, 4, 7은 다 있으니까 0만 추가되겠네. 그죠? 그럼 합집합은 0, 1, 2, 4, 5, 6, 7.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의 합집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랑 합집합을 이거 순서대로 써보자. 일단 A는 2, 4, 5, 7이고 합집합. 자, B하고 C를 합치는 거야 이번에는. 얘네들이 합치면 0, 1, 2, 4, 6, 7. 그 다음에 얘랑 합치면 2 있지, 4 있지, 7 있지, 5만 하나 추가되면 되겠네? 합집합 하면, 그죠? 보면 0, 1, 2, 4, 5, 6, 7 이렇게 되지? 같아. 이렇게 확인하라는 문제인 거야. 됐지? 어?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 문제 29번. 자, 29번도 하나만 같이 볼게. 자, 29번은 A가 1, 6, 9고 29번 쉬운데 31번 하나. 자, 31번은 A 합집합 B가 1, 3, 5, 5 A 합집합 C가 3, 5, 7, 2다. 자, 31번 좀 봐봐. A, B, C의 각각의 집합을 알려준 게 아니고 이제 A와 B의 합집합 알려줬고 A와 C의 합집합을 알려줬어.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각각의 A, B, C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분배해야겠다. 첫 번째 분배하면 A 합집합 B 중간 연산은 얘가 가는 거야. 교집합. 두 번째 분배하면 A 합집합 C. 그럼 분배하고 나니까 A 합집합 B는 1, 3, 5고 그죠? A 합집합 C는 3, 5, 7이니까 쟤네들 다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1, 3, 5,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분배하는 거. 32번은 오히려 자 봐봐. 요것만 보여줄게. 역분배.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잘 봐봐. 얘는 분배가 지금 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 거꾸로 다시 역분배 묶고 싶어. 뭘로 묶을 수 있냐면 공통 부분을 생각하면 얘는 A와 교집합, 얘도 A와 교집합. 그러면 공통 인수를 묶듯이 A의 교집합으로 묶으면 앞에는 B 나와. 그리고 연산은 합집합이겠지? 뒤에는 A 교집합 묶으면 C 나와. 그래서 다시 묶을 수도 있어. 역분배. 그러면 문제에서 준 조건 이용해서 계산하는. 됐지? 이제 다 풀어봐.